도시는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100명 중 92명이 도시에 살 만큼 너무 지나치게 도시의 인구가 밀집하면서 도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죠.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 문제도 발생했어요. 쓰레기가 처치곤란할 만큼 많이 나온다는 뉴스도 보았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나 시설이 부족해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도시에서는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낡거나 안전하지 않은 집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오래된 주택과 시설에서는 안전사고가 많이 생기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요. 출근 전쟁, 지옥철, 지옥버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교통 문제도 심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서도 주택이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다른 지역의 도시는 인구가 줄어들고 수도권의 도시들만 지나치게 인구가 몰리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도시의 문제는 어떠한 한 곳으로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1학기 사회 3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도시의 지역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교과서에 나온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도 우리가 배운 것과 같아요. 문제의 해결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먼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요. 쓰레기를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는 제대로 분리배출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둘째, 여러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요.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도 여러 사람이 협동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주민 참여의 방법이네요. 주민 참여 방법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청회에 참여하기. 둘째, 주민회의에 참여하기. 셋째, 시, 도청, 누리집에 의견 올리기. 넷째, 서명운동하기. 또한 지역 문제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시민단체의 종류로는 경제단체, 사회복지단체, 환경단체,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은 교통문화 발전, 자연환경 보호, 청소년 교육과 어린이 보호, 국가에서 하는 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노력도 있어요. 공공기관이란 공공의 이익, 즉 주민 전체의 이익에 관한 일을 하면서 나라에서 세우거나 관리하는 곳이었죠. 시청, 도청, 교육청, 법원, 경찰서, 소방서, 학교, 도서관, 시립스포츠센터, 국립박물관, 공공의료원 등 그 종류와 역할도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의 권리, 복지, 안전을 지켜주는 공공기관은 주민을 대표하여 법을 만들고 주민들의 세금을 활용하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합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파트 동네마다 분리수거장, 그곳에서 모인 재활용품을 모두 모으는 곳,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공장이나 시설 등을 만들고 관리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투명한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세금을 사용합니다. 과태료는 법,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내는 벌금과 같습니다. 벌칙 역시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통해서 해야 해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이들 역시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대전의 한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교통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학교 등하굣길에 어린아이들은 사고와 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안전 지도를 제작해보면서 숨겨진 위험 요소를 인지하는 체험 수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에 설치된 CCTV의 위치를 확인하고 가로등 없는 한적한 골목길도 눈여겨봅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 등하굣길에 안전사고가 염려되거나 혼자 다니기 무서운 곳을 표시하고 상세한 설명도 달아 자신들의 안전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학교 주변도 꼼꼼하게 살피며 사고나 범죄 위험이 있는 곳은 어딘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확인하고 기록했습니다. 짧은 시간 둘러봤는데도 몰랐던 위험 지역이 너무 많아 놀랍습니다. 저희 지역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두우니까 신고를 해줄 사람도 없고 보호받지도 못할 것 같아서. 지역의 어른들도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해 조심할 곳을 일러줍니다. 좀 깜깜하니까 그런 데는 어린이들이 안 가는 게 거기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구와 경찰, 시민단체도 아이들이 안전지도 제작을 통해 실제적인 안전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어느 곳이 위험한지 알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할 수 있어 이러한 아동안전 지도를 만들어 널리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파악된 안전지도는 CCTV 설치와 순찰 강화 등 등하굣길 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어떤 참여를 했나요? 선생님과 함께 직접 학교 주변을 살피며 마을 안전지도를 만들었어요. 또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학생들이 생각한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법과 필요성을 설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인 구청에 편지를 여러 통 보내기도 했어요. 구청의 대표인 구청장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약속하고 경찰서도 도움을 줬어요. 서로 다른 지역 간에도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현재의 지역과 주안의 지역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두 지역은 쓰레기와 하수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현재의 지역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며 주안의 지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지역에서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하수 처리장은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합시다. 그럼 쓰레기 처리장은 저희 지역에 새로 만들겠습니다. 대신 쓰레기 처리장 설치 비용의 절반을 그쪽 지역에서 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장 건설지와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현재의 지역의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조정한 덕에 결국 주민들의 승낙을 얻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두 지역의 공공기관은 서로 협력하고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와 주화 지역의 이야기는 실제로 서울시와 우리 경기도 광명시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두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두 지역의 쓰레기 문제, 하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 밖에도 서로 다른 지역 간에 힘을 모아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산불, 태풍 후 복구 등에서 서로 다른 지역들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